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연이라기보다, 저한테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그런 주제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모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아이디어를, 두 개나 주신 자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개나 주시다니. 붕어님, 오늘만 두 번째네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20대 차의 초년생한테 인생 선배로서 좋은 조언은 몇 마디 해주세요. 라고.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안 되는데, 그냥 경험자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꼰대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대, 20대, 그러니까 이거를 종류를 나눠서 할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20대,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이거를 나이를 파트를 일단 이걸 파트를 나눠서 할게요. 왜냐면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으니까 일단 20대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나사가 빠지면 안 돼요. 나사가 빠지면 안 되고 좀 노는 건 괜찮아. 노는 건 괜찮은데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 그게 안 계시겠지만 왜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자기 몸이 다 해가지고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깨운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나사 풀려가지고 막 논단 말이에요. 예. 물론 좀 놀아도 괜찮아. 제가 놀아도 괜찮은데 음, 한 세 달까지 그 정도 놀아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 할 일을 해야죠. 예. 너무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말라는 거. 예, 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어,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 뭐 지금 취업이 어렵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특히 가장 힘든 분들이 20대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 준비가 뭐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하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음, 일단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돈 많이 주는 기업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대학생들 취업 이제 준비하면 한 26, 7, 여자분들은 23살, 4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4년제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그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떠올리는 게 무조건 돈 많이 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취업 준비를 한 초창기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돈을 공짜로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바보입니까?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뭔가 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일이 굉장히 어렵거나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이 위험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는 기업 가면 좋죠. 돈 많이 주는 기업. 근데 돈 많이 주는 기업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이 주는 기업도 좋지만 뭐 돈을 좀 적게 주고도 돈을 이게 그렇게 뭐 엄청 많이 안 주고도 그래도 일할 만하고 뭐 복지 같은 게 괜찮으면 그런 게 좋은 회사예요. 무조건 돈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대기업 하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대기업 아시죠? 뭐 삼성, LG, 현대, SK 뭐 그 밖의 기업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3D 아트부스님 3,4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아준 대기업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에 대기업에 사람 안 뽑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뽑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요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눈을 많이 낮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대기업부터 바라보면 시간 많이 쓰니까. 네. 그런데 있잖아요. 꼭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라 해가지고 또 대기업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아준 대기업 가면 좋지만 그 외의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요. 뭐 천대 기업들이 있죠, 천대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알짜 기업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에 드러난 잘 알려진 기업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좀 아는 게 좀 필요해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게. 그리고 너무 대기업 뭐 대기업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기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한 사람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 있는 인사 담당자가 취업 준비생을 고르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원하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단지 다수 그러니까 일반 그 대기업의 회사들이 많은 지원자들을 보고 그중에 괜찮은 사람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중견기업, 좀 괜찮은 기업 있으면 지원해보라는 거죠. 예. 그 대기업이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지. 대기업 들어가면 그만큼 살아남기는 힘들어요. 엄청난 경쟁이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합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마다 또 대기업에 못 견디는 또 스타일도 있어요. 대기업에 어떤 그런 업무 방식이나 근무 체계나 뭐 시스템을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대기업 하나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 준비하다가 납방하더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꼭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취업 준비하다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서울대도 많이 떨어져요. 제 방송에 서울대 그 박사까지 따신 분 얘기 듣잖아요. 서울대도 옛날처럼 취업을 막 프리패스라는 그 시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제 대학생들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워. 서울대생이 어렵다고 하면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취업 준비 막 100군데, 200군데 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내요. 계속 내요. 막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막 충격 빠져가지고 막 며칠 그냥 들어놓고 페인까지 생활하지 말고, 예, 생활하지 말고 계속 내십시오. 예, 계속 내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 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억울할 수 있고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안 돼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털고 뭐 짜증 내드리니까 화내드리니까 잠깐 화내고 다시 원래 자리 돌아가가지고 계속 또 내봐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놀고 있는 20대 백수들에게 아마 백수부터 굉장히 많죠. 요즘 백수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성년 백수. 어,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백수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면서 노세요. 뭔가 자격증이든 뭐든 내 인생에 남을 수 있는 거 뭔가 하면서 놀아요. 뭔가 내가 준비하면서 노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특히 백수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다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날 잡아주잖아요. 교수님들이. 근데 백수가 되면 그 누구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잡아준다고 하기보다 그냥
구박하는 부모님만 있을 뿐이죠. 보통 백수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는 거야. 유튜브 백날 천나 봐봐야 내 인생 안 달라져요. 이빨 소리 맨날 들어봐야 안 달라져. 유튜브를 뭐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내 할 거 하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수분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백수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뭐 시간 흘러 제끼는 대로 그냥 갈 대로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불날 하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면서 움직여야 돼. 발전시켜 나가야 돼. 백수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꼭 하고 건강 챙겨야 돼요. 뻔한 말같이 들리지만 굳이 내가 이거 찍어서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백수분들이 가장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시간이 남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안 하고 건강 돌볼 수 있는데 안 돌봐요. 올 백수 때 건강이 더 많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저도 백수생활 해봤지만 건강이 망가진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백수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밖에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씻어요. 남자 같은 게 안 씻겨. 샤워 안 해요. 입었던 옷 계속 입어요. 그럼 냄새 나요. 그리고 밥 해먹기 귀찮아요. 그래서 맨날 인스턴트 먹죠. 배달 음식.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달하고 인스턴트 먹는데 살 안 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살 찝니다. 살 쪄요. 백수 살 찝니다. 살 찌고 체력 약해져요. 맨날 누워있고 운동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시간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체력이 약해. 그래서 막 뛰기도 힘들어요. 몸이 많이 망가져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몸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운동 꼭 해야 되고 밥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돈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백수 때 우리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경험상 말씀드리면 돈 더 많이 나가. 왠지 아세요? 우리 직장 다니면 차비 말고는 딱히 나갈 게 없어요. 차비 말고는. 왜냐? 회사 가면 밥 다 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백수 시간 남으니까 사람 만나죠. 사람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사람 만나면 또 돈 써야 되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또 해먹기 귀찮아요. 배달 음식 해먹죠. 다 돈이야. 네. 우리 백수 기간 때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벌어놨던 돈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앵꼬 돼요. 돈 없어요. 돈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백수 때 좀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아껴 씻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좀 절제해야 돼. 내 형편을 봐가면서. 뭐 모아둔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 그러면 아껴 쓰셔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 백수인데 내 수중에 돈까지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초년생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회사에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대와 부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기대와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게 뻔하고 그건 그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실망과 회의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회사는 그냥 돈 버는 것일 뿐입니다. 돈 버는 것. 먹고 살려고 다니는 돈 버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내가 뭐 나중에 뭐 사장까지 될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 오래 다닐 거야. 괜히 막 힘쓸 필요 없어요. 힘쓰면 본인만 고생이야. 네. 그냥 가가지고 많이 배워야겠구나.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못 많은 사람이 운을 판다. 예. 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움직여야 돼. 근데 내가 요즘에 젊은 친구도 보니까 안 움직여요. 자기가 몰라도 안 움직여. 누가
날 봐주길 바래. 정말 바보 같은 발상입니다. 내 먹고 살 거, 내가 먹고 살 게 없다. 옆에 도와달라고 바지 끄댕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줍니까? 직장 다녀보신 분들?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오히려 개념 없다는 소리 들어요. 아, 쟤는 뭔데 아는 것도 없으면 왜 가만히 있지? 개념 없게? 패기도 없고. 저래가지고 이 바닥 오래 생활하겠냐? 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내가 여지껏 겪어본 게가 절대 오래 못 있습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내성적이라서. 그러면 회사 안에서라도 내성적이면 안 돼요. 회사 일할 때만큼 가식적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보면 젊은 친구들 고민 사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를 안 해요. 메모를 안 해요. 메모를. 그렇다고 자기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메모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요즘 사회초년생들 고민사연들 보면 수첩이란 걸 안 두고 다녀요. 수첩이란 게 없어. 뭔가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가 없어요. 수첩도 없고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도 안 써요. 아, 그렇게 머리가 좋아? 근데 나는 머리가 안 좋던데. 알려줬는데도 까먹어요. 그럼 사람 지쳐. 상사분들도. 한두 번 알려주지. 계속 알려줄 때마다 까먹고 까먹고 해봐요.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메모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메모해야 됩니다. 메모 필수입니다.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 다 메모해요. 애매하다 싶으면. 난 악필이라서 적기 귀찮아가지고.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천재가 아니다 하면 한 번 봐가지고 외우는 스타일이 없어요. 신입사원들 중에 한 번 봐가지고 외운다. 한 1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못 외워요. 대부분은 그냥 한 번 들으면 다음날 까먹어. 근데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적어가지고 계속 숙지하면서 봐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까먹으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뉴얼이라든지 기본 체계라든지 업무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빨리 자주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회사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꼰대같이 드리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욕을 안 먹고 자라다 보니까 욕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요. 뭔가 꾸중 듣고 이렇게 뭔가 이제 지책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 근데 아무리 시대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직장 사내 문화가 좋아져도 욕 먹는 거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못한 건데 그 회사가 넘어갈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 지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고 욕 안 먹고 아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당연히 실수를 하고 실수가 반복되면 상사분이 지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잘할 필요도 없지만 못한다고 해서 꾸준히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거나 아니면 뭐 힘들어한다거나 네.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든 내가 못하면 욕먹고 잘 모르면 욕먹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심하게 막 인신공격하듯이 막 이렇게 자존감 이제 가스라이팅 하듯이 욕먹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하면서 욕먹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 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물론 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인신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당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절대 혼자서 감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가스라이팅이 직장에서 제일 많이 이뤄지거든요. 상하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본거지가 직장이에요. 직장. 회사입니다. 네. 사수가 부사수한테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그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인신공격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욕 먹고 하는 경우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너무 나한테 막 뭐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면서 막 힘들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거 막 그게 반복되면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 그럼 님 나중에 힘들어져요.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해야 되고. 근데 질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외부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뭐 상사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고하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으면 나온다든지 하셔야 돼. 옛날처럼 이제 참으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 먹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만 막 말도 안 되는 거 대도 안 하는 거 막 인신공격하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거 무조건 참으면 안 돼. 병돼요, 병돼. 병되면 뭔가 세상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몽님. 아무튼 뭐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좀 파트별로 이렇게 주저리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대를 그렇게 잘 보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20대를 좀 뜻깊이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 졸업반들, 지금 놀고 있는 20대 백수들,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 네, 맞았네.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네.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히 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뭐 시청자나 뭐 돈에 같은 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이거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하던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니까.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니까.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난 또 거기에 맞게 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이 마음대로 꼬인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누구한테 다 생깁니다. 네.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너무 상심에 빠지기보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덤덤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견디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힘든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잘 이겨내시고 지금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